안녕하세요. 코인니엘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소식, 처음에는 좀 쉬운 것부터 뒤로 갈수록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 조사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톰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11월 4일날 있었고요. 톰리가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어디 출장 갈 수는 있죠. 출장이 해외 망명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오늘일 겁니다. 녹화 날짜에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막 10,000개씩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한 2만 개 정도 샀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다. 이번 하락 때문에 톰리가 도망갔다. 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거짓이고요. 이런 퍼드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퍼드가 나온다고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온갖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 CNBC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15만 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7,000달러 간다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대단하죠? 네,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약간 지표들을 보면은 이번 10월에 급락이 왔었잖아요. 10월 10일 날. 그리고 계속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런데도 USDC는 이더리움 내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더리움 내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팅도 되고 실제로 브릿지 타고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하락장, 시즌 종료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간 레이어 2의 트랜지션 카운트를 말하는 겁니다. 트랜지션 카운트가 점점 올라가죠.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레이어 2도 많아지고 레이어 2도 각자 기획들이 활발하게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엄청나게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비탈릭도 또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스케일링 잘 되었다. 분산이 잘 되었다. 트랜지션 퍼 세컨드가 또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건데 이더리움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겁니다.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치솟습니다. 이게 초당 사용자 작업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롤업이거든요. 롤업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네, 여기 있습니다. 리니어보다 위에 있어요. 옵티미즘 메인넷의 아래에 있고요.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고 TVL도 치솟았고요. 네, 이게 금융 쪽 앱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영지식 증명 사용합니다. 영지식 롤업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치고 올라갔고 실제로 보안 쪽도 비탈릭이 보안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보안 쪽도 하나 빼고는 전부 초록색입니다. 준비 잘하고 나온 거고 돈이 순식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 블록체인 내로.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봐야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주제가 뭐냐면은 비탈릭하고 이더리움 개발팀이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요. 습관이고 장점이에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51% 공격 있잖아요. 이게 블록체인 내에서 솔직히 불가능해요. 비트코인도 채굴하는 노드 수가 수만 개 되나요? 수십만 개 될걸요? 그런데 51%면 그 수십만 개를 51%를 돌려야 되거든요. 공격자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만 개가 뭐야? 훨씬 많을걸요. 이더리움 쪽은. 만약에 어떤 초갑부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초갑부가 기존의 노드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전체 노드의 51%를 차지한다고 쳐도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거를 무효하게 만드는 게 이더리움 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더리움 쪽은 있어요. 그걸 지금 소개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곧 샤딩이 일어납니다. 샤딩이 일어나면은 그게 지역마다 바뀌고요. 그때 다른 쪽을 신뢰를 해야 돼요. 다른 쪽 샤딩을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51%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고 미래에 닥칠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장점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비탈릭 스스로가. 이건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모덱스라고 이거는 그냥 이더리움 내의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비탈릭이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너무 옛날 거고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기가 실제로 발명자다.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 부끄러우면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것들 잘못된 거를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막 사람들 뭐 돈이 없어지거나 뭐 전송이나 그런 게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돌아가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이건 고쳐야 된다.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그 자신의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트위터 X라든지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더리움 개발에서는 발전을 크게 더해하고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사전에 찾아내서 미리 다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상 후에 미리 대처를 해요. 이게 장점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앞에서 본 두 가지 예시 말고도 정말 많아요. 비탈릭과 이더리움 개발팀이 가장 먼저 움직여요.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보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움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더리움에서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있었고, 이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해킹 당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이더리움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 또 해킹을 당한 거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는 진작에 대비가 되어 있어요. 해킹 당한 돈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더리움 전체 생태계로 보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은 분산이 돼 있어요. 단점이 분산화돼 있어요. 이더리움 자체가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코인이므로 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꽤 많은 돈이 풀려도, 꽤 많은 이더리움이 풀려도 다 저절로 흡수가 돼요. 충격이. 각종 레이어 2 그리고 각종 레이어 2에 있는 디앱에 다 퍼져 있어요. 이더리움이 다 퍼져서 거기서 스테이킹 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수수료로 사용되죠. 모든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는 이더리움이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 스테이킹 돼 있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지분 증명입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해야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비율이 10%에서 20% 정도일 겁니다. 그 총량의 10%에서 20%가 각 노드에 스테이킹이 되어 있어요.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이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팔아도 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는 나가지 않아요. 그쵸? 분산돼 있죠. 이더리움 ETF 이번 시즌에 생겼죠. 비트마인 샤퍼링크 작년 올해 막 사들이고 있죠.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또 얘네들도 사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해킹 사태는 예전부터 대비가 되어 있었고 점점 더 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점점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더리움의 장점이에요. 이게 비트코인과 다른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레이어2도 없고요. 디앱도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그래서 최근 5년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개발팀보다 앞서 있어요.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따라가는 추세였거든요. 비트코인에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개발한다. 특히 양자 저항, 이더리움은 벌써 끝났어요. 특히 양자 저항의 그 후속 업그레이드 버전까지도 제 생각엔 됐다고 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양자 저항이요. 양자 컴퓨터 저항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도 이더리움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톰리가 이더리움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넘버원 이론. 이게 톰리가 만든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낄 것이다. 이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남는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톰리의 이 이더리움 넘버원 이론은 왜냐면 비트마인에서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항상 개발팀이 가장 최첨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비탈릭이 뭐에 관심을 두냐면은 X402. 이 X402는 제가 저번에 BNB 영상, 그러니까 저번 영상이죠. 거기서도 말씀드렸어요. 인공지능 결제 그거 관련된 거고 그거의 핵심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그래서 이게 오픈소스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확실히 비탈릭이 얘기는 안 하지만은 X402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BNB는 그거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당 디앱들이 먼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블록체인이 경쟁 중인데 그 인공지능 결제는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인공지능들이 각자 그 코인 지갑을 갖고 있고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지갑에 돈을 채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코인을 채우는 거. 그래서 그 X402가 이거 관련된 거예요. 지금 그거에 완전히 꽂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도 꽂혀 있고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최근 트윗을 보면요. 후사카 업그레이드는 12월 3일 날 나오는 걸로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테스트넷에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12월 3일 날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비살릭인데 영지식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영지식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전에 이더리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관심 있는 게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 결제. 왜냐하면은 결제망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것 때문에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말고도 이유가 많지만. 그리고 영지식 쪽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안의 끝판왕은 영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특히 영지식 쪽으로 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노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서버 컴퓨터가 여러 개가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노드 하나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버전이에요. 지금 1.16.6이고요. 1.16.7도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버전이고 이거는 제가 다 보고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한 게 여기 있고요. 이더리움 노드 서버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을 이루는 후사카 하드포크 시간 이제 정확하게 정해졌죠. 12월 3일 그거 맞춰져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노드 운영자, 모든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는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그거가 지금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느린 노드를 찾아서 피해가는 알고리즘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노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분명히 느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알고리즘이 최근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사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대요. 이걸 미리 발견을 하고 미리 예방 및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발견하고 수정하는 거 이더리움의 장점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디앱 소식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더리움 프로토콜 연합이 생겼다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디앱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디앱 연합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있냐? 에이브, 그리고 아라곤이라고 하거든요. 아라곤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커브 파이낸스, 이것도 유명한 디앱이죠. 네. 그리고 리도 파이낸스, 이거는 네, 스테이킹입니다. 네, 스테이킹 디앱이고 스파크 이것도 있고요. 그래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스왑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그 최상위권에 있는 디앱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렇게 연합이 생겼대요. 이더리움 금액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초록색이 장기 추세인데 이 장기 추세를 한참 벗어났어요. 이번 하락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BNB는 거의 그 추세선으로 왔는데 이더리움은 완전히 내려가 버렸죠. 이거의 한 몫은 이더리움 ETF에서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ETF 지금 6일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관련해서 앞에서는 톰리 관련된 얘기,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기술적인 얘기, 특히 이제 노드 업그레이드, 후사커 업그레이드 준비됐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탈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최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다 살펴봤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봤지만은 지표들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견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